캘리포니아의 겨울폭우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오늘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동짓날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지 팥죽과 도시락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세 명씩 무리지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금품을 털어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의 한 대학에서 총격이 벌어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미국 내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도 LA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겨울폭우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불어난 빗물이 얼음 무릎까지 차오르자 도로에 멈춰버린 차에서 운전자가 창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도로 침수로 달리던 차량들의 시동이 꺼지자 운전자들은 차를 밀어 도로를 빠져나가버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LA 카운티 벤츄라 해안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강수량은 시간당 3인치를 넘었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경계령 해당 지역 주민은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는 대체로 비가 멈추고 날이 갤 것으로 보이지만 토요일까지는 바람 부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일요일과 크리스마스인 25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늘 동짓날을 맞아 동지 팥죽과 점심 도시락 나눔 행사를 열어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2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준비한 사랑의 동지 팥죽 나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대에는 센터 프로그램 과목 시간에 배운 한인들의 하모니카 소리가 이어졌고 다양한 댄스팀의 무대가 선보여 한인 어르신들은 친구이자 동료들의 무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한인들에게 동지 팥죽과 불고기 점심 도시락이 제공돼 오손도손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감사하고 즐겁고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고 좋았어요. 예, 맛있고 팥죽도 맛있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도 모이잖아요. 근데 가족들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들, 연로하신 분들, 같은 동갑들, 아랫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네. 오늘 행사는 경동 나비행과 OTA 아메리카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후원사들은 연말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내년은 더 많은 후원을 하기 위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며 매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연말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규모도 좋아졌고 행사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들도 미국 사회에서 기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식사를 마친 한인들에게는 정관장 등 지역사회에서 후원한 선물과 LA 노인국이 지원하는 음식 등이 제공됐습니다. LA 노인국은 오늘부터 LA 한인 시니어 센터에 200인분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연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기분 좋죠. 그리고 오늘 동짓날이라고 동지죽도 먹고 도시락도 받고 이렇게 선물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늘부터 LA 노인국에서 제공되는 5일치 음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도 5일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이후 노인국에 한식 제공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영신 센터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팥죽과 연말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 어르신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후원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받게끔 노력하는 게 제 하나의 일이고 한인 사회가 그거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동짓날을 기념해 열린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연말 행사장은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 속에 한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말 휴가로 여행길에 오른 한인들도 많은데요. 연말을 맞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금품을 털어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70대 한인 김모 씨.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집안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실부터 방, 서랍장과 옷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다 씻어놨네. 그 안에 뭐 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집이 뒤집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돈이나 귀중품을 감춰놓는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이 정말 상세하게 모든 것 하다못해 진짜 세제 뭐 조그만한 박스까지 다 뒤집어보고 어디에 감춰놨어도 모든 게 다 털렸을 것처럼 아주 전문범의 소양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시큐리티 카메라를 확인하자 3명의 남성이 게이트 문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셋 모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로 잠겨있는 아파트에 이들 3인조는 어떻게 침입했을까? 발코니로 뛰어들어왔는지 발코니에 화분들 다 깨져 있고 그다음에 모든 보석함도 다 뒤집어져서 진짜 금은 보석 중에 진짜 가짜는 하나 더 이미테이션 주얼리는 그냥 두고 진짜만 다 가져갔고요. 빈집 털이범들은 사전에 해당 아파트를 면밀히 주시한 뒤 불이 꺼져 있는 1층 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불과 0.2마일 떨어진 곳에 올림픽 경찰서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계획된 절도 행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인시던 리포트를 하려고 경찰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경찰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폴리스 리포트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집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무리 전화해도 경찰은 절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요새. 연말을 맞아 이 같은 빈집 털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회사들마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입세자들을 대상으로 빈집 털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정도입니다. 경찰은 가급적 외출할 때는 물론 집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현관문을 잠가둘 것, 평상시 발코니나 페리오 창문도 걸쇠나 자물쇠를 반드시 걸어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실내 등을 켜놓고 외출했다 돌아올 때에는 누군가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게이트 문이 닫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중범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28일 동안 퀸즈 북부 지역에서 중범죄 폭행 사건은 지난해 167건에서 192건으로 15% 증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109 경찰서 관할구역,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화이트스톤 등에서 28일간 발생한 중범죄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26건이 발생해 전년도 24건 대비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빈집털이는 53.8%로 북부 퀸즈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절도는 19.6%, 차량절도는 33.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동기 해당 관할구역에서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없었습니다.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리틀넥을 관할하는 111 경찰서의 경우 10건의 중범죄 폭행 사건이 발생해 7건이었던 전년 대비 42.9%의 증가율을 보였고 차량 절도 사건도 21건에서 23건으로 9.5% 증가했습니다.
빈집털이 사건은 지난해 55건에서 올해 38건으로 30.9% 감소했으며 중절도 사건도 52건에서 41건으로 21.2%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간과 강도 사건은 작년과 올해 모두 각각 1건과 5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북부 퀸즈 지역의 주요 범죄 건수는 지난해 1254건에서 올해 1207건으로 3.7%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2282건에서 2402건으로 5.26%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대학에서 총격이 벌어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 내에서 현지 시각 21일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총격으로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엔 중상자도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24살 남성으로 카렐대 철학부 건물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곳은 프라하 대표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카를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I didn't even realize it's a shooting. Then suddenly there were students and teachers running out of the building of the. 총격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지붕으로 대피하거나 교실 등 실내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특수부대 등이 투입됐고 총격범은 건물 지붕에 올랐다가 떨어져 숨졌다고 체코 경찰은 밝혔습니다. My v tuhletu chvíli nemáme finální informaci a ještě jsme ani nezačali se stotožňováním zastřelených, protože nejdřív ten prostor prostě musí být pro nás čistý, pro ostatní bezpečný. 체코 경찰은 총격범이 프라하로 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혔고 고향을 떠나기 전 자신의 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적 테러와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993년 체코가 독립국가로 출범한 이후 최악의 총격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올 겨울 시즌 전염성이 훨씬 강하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에서 유래된 최신 코로나19 변종인 JN.1 감염 사례는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확인된 변이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기존 면역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자의 51%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21%가 JN.1 변이에 감염됐는데 북동부 지역의 경우 이 비중이 31.7%에 달합니다. CDC는 JN.1이 다른 변이들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주요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JN.1에도 잘 작동하고 있다며 다른 바이러스 변이보다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코로나19와 JN.1 변이 감염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최신 백신 접종률은 전체 17%입니다. CDC는 코로나19는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미국으로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0,000명을 넘기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호국은 이민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훌쩍 넘기면서 최근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 접경 지역의 다리와 검문소를 줄줄이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이글패스 등의 철교 2곳을 폐쇄하고 또 다른 국경 교량의 차선을 1개로 줄였습니다. 또 앞서 애리조나주 루크빌의 국경 검문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의 도보 검문소도 폐쇄했습니다. 국경보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국경 검문소를 닫은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자 규모는 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의 2배에 이르며 국경 인근에 이민자를 처리할 대규모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 억류, 송환 역량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4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최근에는 중남미 출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국경보호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국경에는 중국,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국경보호국에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입국 알선업자와 이어주는 여행사들이 세네갈 등 각국에서 우후죽순 퍼지면서 미국행 이민자 급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몇 달 또는 몇 년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와 함께 풀려납니다. 그 결과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민자 유입 증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또 이민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으로 고국의 가족, 친지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화상으로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군사 소통 채널을 단절한 이후 미중 군 고위급 간의 첫 대화입니다. 브라운 의장은 미중 양국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피하며 개방적인 직접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미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so that's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actively do. 미중 양국 정상은 지난달 미국에서 만나 군사소통 채널 복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단 남중국해 등의 미국과 중국의 군함이나 전투기가 벌이는 신경전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첨단 반도체를 넘어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를 어디서 공급받는지 설문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조사 결과를 반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해 관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제 낮 한인 다수가 거주하는 퀸즈 지역 6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지붕을 뚫고 솟구칩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12시경 써니사이드 43스트리트 인근 47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아파트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4단계 화재 경보를 발표했으나 불길이 거세지면서 오후 2시경 5단계 경보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장에는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13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화재 당시 아파트에 머물던 주민들은 소방관들의 대피령 지시에 따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일부가 소실되면서 50여 가구, 약 450명 이상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명과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며 보금자리를 잃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 들고 급하게 대피했던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everything is gone. Everything. I just have this right here, slippers, pajamas. That's it. We had to sneak in, and I opened this apartment, and I got the dog out.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928년에 지어졌으며 모두 109가구에 45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한인 주민들도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경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적십자사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긴급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네이처메딕이 품질 인증 기관으로부터 7년 연속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메딕이 품질 인증 기관 몽드 셀렉션이 수여하는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1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평가기관 몽드 셀렉션은 식품과 음료,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80여 개국에서 출품한 3천여 종의 제품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딕은 후코이단 제품이 7년 연속 금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